1972년 미넨 올림픽은 아까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올림픽에 참사가 벌어졌죠. 검은 9월단이 이제 이스라엘 선수촌에 이제 난입을 해가지고 네. 11명을 인질로 잡고 이제 당시 이스라엘에 수감돼 있던 이제 포로 234명을 이제 석방해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인질이 선수들이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올림픽이 이제 멕시코 올림픽입니다. 멕시코. 예, 지금 멕시코 그럼 어떤 이미지죠? 뭔가 잘 무질서. 있는 듯 없는 듯 영화 네. 맨날 그렇죠. 도망가는 곳. 네. 이런 이미지인데 네. 1960년대의 멕시코는 전혀 다른 이미지였어요. 잘 살았죠 이때. 잘 살았고요. 네. 연 경제 성장 한 8-9%씩 꾸준히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식민지 국가에서 가장 선두주자로 튀어나오는 이런 국가였죠. 거기다 네. 석유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제3세계의 어떤 그런 리딩 국가로서 역할도 좀 하고 있고. 근데 이 68년 멕시코시티 이제 올림픽을 하는 전날에 네. 이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어요. 이제 올림픽 멕시코에서. 때문에 멕시코에서 네. 여러 가지 멕시코 올림픽 준비를 한다고 뭐 일반 국민들을 이제 힘들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그 시위가 격렬해지고 하다 보니까 진압을 이제 상당히 격렬하게 했어요. 총기도 사용되고 그래가지고 수백 명이 이 멕시코 대학생들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수백 명이요? 수백 명이요. 그래서 롤라텔로코 광장 학살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멕시코 역사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그 큰 충격을 준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는 개도국 모범 국가로서 뭔가 내가 잘 전 세계에 좀 보여주고 싶어서 너무 이제 무리를 했다. 이제 라고 볼 수는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멕시코 시티 이제 그 올림픽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대회 중간에 또 한바탕 전 세계를 또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이 또 벌어지죠. 뭐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제 단거리는 미국이 이제 제일 잘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미국 선수가 이제 200m에서 금메달, 동메달을 땄니다. 68년쯤에. 예. 그리고 이제 2위를 이제 호주 선수가 해요. 네. 호주 선수가 하는데 이 두 선수가 이 흑인이었어요. 두 선수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정프로님도. 원래 국기가 올라가면 단상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렇게 뭔가 온던지 뭔가 이제 해야 되는데 국기를 보지 않습니다. 국기를 보지 않고 한 손에 낀 검은 장갑을 하늘로 블랙 파워 이제 살루트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검은 장갑을 끼고 하늘에 주먹질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운동화도 옆에다 벗어놓고. 나름의 항의를 이제 하는 그렇죠. 거네요. 인종 차별에 대한 이제 항의를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제 검은 스카프를 이제 목에 두르고 있어요. 흑인 자부심. 그다음에 양말도 검은색이에요. 흑인의 빈곤을 상징하는. 그래서 1등이 이제 금메달이 이제 그 토미 스미스, 3등이 이제 존 카를로스라는 이름의 1등, 3등이었는데 이때 이제 2등이던 피터 로먼이 이제 백인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즉석에서 동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올림픽 정신이고 그렇죠. 한데 예. 그때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정치적 행위로 간주돼가지고 그 미국 그 선수 2명은 바로 선수촌에서 이제 추방이 됩니다. 그 금메달, 동메달 딴 선수가. 네. 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2등 했던 이제 이 피터 노먼이라는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호주 사람이니까 영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친구 저기 1등 했던 이제 그 피터 토미 스미스나 존 카를로스가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자기 이런 거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양해를 구한 거죠. 그랬더니 그럼 나도 참가하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호주에서 난리가 납니다. 당시는 호주는 극심한 인종차별 국가였거든요. 어떻게 깜둥이랑 네가 같이 할 수 있어? 백호주의. 예. 그래서 호주 육상 최초의 메달을 딴 선수인데 선수 자격을 박탈해 버립니다. 호주에서? 네. 그리고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을 해버려요. 와, 심하네. 예. 근데 이제 이 피터 노먼이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이제 어떤 유색 인종에 대한 이제 배려 뭐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쓸쓸히 이제 있다가 2006년에 이제 사망합니다. 피터 노먼은. 호주에서. 네. 근데 이제 그때까지 살아있던 이제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 1등, 3등 금메달 이 두 친구가 와서 이제 운구를 해주죠. 야,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거는. 그래서 결국 2012년에 이제 호주 의회가 정식으로 사과를 합니다. 그 피터 노먼 선수한테. 네. 뒤늦게 사후에. 네네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흑인에 대한 어떤 권리 주장, 되게 상징적이고 멋있는 사진이죠. 근데 에피소드도 있어요. 네. 왜 한 손에만 이제 장갑을 꼈냐. 근데 이제 원래는 이 장갑을 양손에 다 끼고 네. 오기로 했는데 네. 토미 스미스만 갖고 왔나? 존 카를로스만 갖고 왔나? 한 친구가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피터 노먼 이 은메달 선수가 네. 그럼 하나씩만 끼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이제 보면.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멋있게 보이는 예, 더 이렇게 한번 사진을 찾아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되게 이제 감동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말씀만 들어도 진짜 그러네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72년 미넨 올림픽은 아까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최초의 어떻게 보면 테러가 이제 발생한 영화로도 이제 그렇죠. 영화 미넨이라는 네. 이제 이런 게 나오죠. 사실 미넨 올림픽은 이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이후에 이제 전범 국가로 찍혀 있던 이제 독일이 화려하게 이제 우리 이제 더 이상 그런 나라 아니에요라고 하고 싶었던 그런 거죠. 그래서 미넨 올림픽은 처음으로 마스코트도 이제 등장시킵니다. 마스코트가 전에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호돌이 같은 게? 네, 없었어요. 72년에 이제 발디라고 그래가지고 닥스훈트 개. 독일의 개. 예, 닥스훈트를 이제 귀엽게 해가지고 허리 길고 다리 짧은 애들. 예, 요롱이. 요롱. 예, 스타일의 이제 그 마스코트도 처음 만들고 그다음에 되게 이렇게 밝은 분위기를 강조하려고 했는데 이때 이제 그 올림픽에 참사가 벌어지죠. 검은 9월단이 팔레스타인의 이제 검은 9월단이 이제 이스라엘 선수촌에 이제 난입을 해가지고 11명을 인질로 잡고 이제 당시 이스라엘에 수감돼 있던 이제 포로 234명을 이제 석방해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인질이 그 선수들이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같으면 선수촌이 완전 요새잖아요.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에 설령 뭐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뭐 당장 대테러 부대 출동해가지고 그렇죠, 막 저격수 출동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테러라는 개념도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소속 경찰 평소에 그냥 치안 유지나 담당하던 이 배 나온 독일 경찰 아저씨들이 이제 가게 됩니다. 보면은 뭐 스와트 뭐 이런 거 없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격 이런 거 없는 거죠 경찰이. 그러면 군은 뭐 했냐라고 물어볼 텐데 당시 뭐 지금도 그래요. 독일 헌법은 독일 연방군이 독일 내부 문제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아주 엄격하게. 그게 이제 어쨌든 전쟁과 관련된 그런 책임들.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이런데 그걸 그렇게 따지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식이고 독일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경찰이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왕좌왕 해가지고 뭐 너희들한테 헬기를 내줄 테니까 그러면 그걸 타고 이제 비행기를 가자. 그래서 어떻게 잘 처리를 해보자라고 하는데 뭐 이 와중에 이제 뭐 수류탄을 던졌는데 그게 수류탄이 이제 선수들이 탄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엉뚱한 사람들 죽고. 예, 그래서 전원 사망합니다 인질이. 그러다가 이제 당시 뭐 언론 통제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막 이제 독일 경찰이 뭐라고 하는데 이제 인질범들이 그 테러리스트들이 다 텔레비전 보고 야이씨 니들 거기다 저격병 있는 거 다 알아. 뭐 이런 이제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이제. 그게 다 생중계되고 뭐 이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와 관련된 사항은 이제 영화 미넨을 보시면 잘 아실 것 같고. 이때 이제 72년에 이제 북한이 처음으로 이제 공식 참가를 합니다. 그래요? 예, 64년에 이제 동경올림픽 때 갔다가 72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참가를 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공식 참가하자마자 금메달을 따가지고 대한민국을 또 아주 공포와 경악으로 이제 몰아넣죠. 북한이? 예. 북한이 금메달을 우리는 48년서부터 정부 수립 이래 계속 참가를 했는데 못 따고 있는데 북한은 72년에 등장하자마자 금메달을 사격에서 딱 따버립니다. 사격에서? 리오준 선수가 사격에서 땁니다. 사격은 북한 못 이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때 인터뷰가 또 난리가 났습니다. 또. 뭐라 그래요? 이제 인터뷰를 했잖아요. 어떻게 했더니 원수의 심장을 겨누는 심정으로 쏴서 이제 내가 원수의 미제의 원수의 심장을 겨눴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난리가 났습니다. 또 금메달 박탈해야 된다 어쩐다 막 이제. 그래서 북한은 금메달을 땄는데 우리는 이때 못 땄어요. 더더욱이나 사격이라는 종목은 군 남북 대치 상황에서 되게 신경을 쓰는 종목이었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도저히 사격협회 쟤네들한테 맡겨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누가 나섰냐면은 대통령 경호실이 나섭니다. 이때부터. 사격 종목 때문에. 예, 그 당시 이제 경호실장이던 박종규 실장이 이제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야 뭐가 문제야? 봤더니 태릉 선수촌에 있는 이 낙후된 그 사격에서 연습만 하다가 의리의리한 미넨 경기장에 딱 가보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못하겠더라. 그래? 그러면 새로 지어.
그래서 태릉 선수촌에다가 사격장을 새로 짓습니다. 국제 네. 수준에 없는 살림을 털어가지고 국제 대회를 당장이라도 개최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사격장을 짓습니다. 네. 하고 나니까 대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국내 처음으로 세계 선수권 대회, 사격 선수권 대회를 유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유치한 첫 번째 세계 스포츠 대회가 국제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 원래 세계 선수권 대회는 되게 이제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 종목에서 그렇죠. 최고니까. 네. 이게 사격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선수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네. 잠깐만, 쟤네들 어디다 적어야 돼? 음. 호텔을 보니까 야 저기다 집어넣어서 안 될 것 같아. 경호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선수촌 지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선수촌 아파트를 지어요. 아, 선수들 숙박을 해결할. 예. 네. 어딜까요? 태릉 가까운. 보통 우리 선수촌 아파트 그러면 서울에 있는 이제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아시아 선수촌 기억하시고. 아, 네, 잠실 그쪽에. 그렇죠. 올림픽 공원 앞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 네네네. 기억하시는데 사격 선수촌 이거 못 보셨잖아요. 태릉 그쪽에 아파트가 좀 있나? 어디 있어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최고급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는 워커힐 아파트가 당시 선수촌 아파트였습니다. 워커힐? 예, 워커힐 아파트. 워커힐 광장동에. 광장동에 이제 셰라톤 워커힐 있죠. 네. 그 진입로 올라가시다 보면은 밑에 쪽 한강 바라보는 대형 평수 아파트들 지난 고동생으로 있는 그 아파트들이 워커힐 아파트인데. 그 원래 선수들 묵으라고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고급으로.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평수도 커요. 뭐 제일 작은 게 64평인가 뭐 그럴 거예요. 보면. 아 그래요? 예. 저 어릴 때는 이제 저희 집 근처였는데 정말 부의 상징이었죠. 보면은. 워커힐 아파트가. 예. 우리나라한테는 이제 워커힐 아파트를 안겨준 또 이런 미넨 올림픽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야 재밌는 얘기도 진짜 많네요. 76년에 이제 몬트리올 올림픽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주의 올림픽의 시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몬트리올? 예, 72년 미넨 올림픽까지는 선수들 입장 이 영상을 보면 다 군인처럼 행진을 해요. 발 딱딱 맞춰가지고 뭔가 각 잡고 이렇게 가다가 야 이제 그런 거 좀 그만하자. 라고 해서 이때서부터 자유롭게 그냥 손도 흔들고 편하게 이제 입장하는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캐나다죠 몬트리올이면. 예, 그렇죠. 캐나다 퀘벡의 이제 주도죠. 퀘벡은 이제 불어쓰는 이제 동네인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72년에 이 사고가 나고 나니까 76년 이제 몬트리올 올림픽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이제 보안과 관련된 비용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검소하게 치르려고 했는데 비용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거예요. 막 인력도 계속 고용해야 되지. 밖에다 2중 3중에 모두 설치해야 안전장치도 되지. 해야 되고.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퀘벡 주정부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이제 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어느 나라나 이 올림픽 치르려면 국가가 나서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캐나다는 안 그랬어요. 원래부터 퀘벡이 이제 독립하겠다고 나서던 동네니까 니네들이 저지른 일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그래서 연방 정부가 쌩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꽤 오랫동안 이제 그 몬트리올이 거의 부도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보면은 올림픽 한번 잘못했다가. 예. 근데 이제 이 몬트리올 올림픽 때부터 이제 그 보이코트 정치적 이유의 불참 사태가 이어집니다. 76년, 80년, 84년까지. 퀘벡이 뭐 그렇게 보이콧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이 뉴질랜드가 올림픽 전에 뉴질랜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랑 이제 친선 럭비 대회를 했어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파르테이트 인종 차별로 있었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당연히 들고 일어났겠죠. 뉴질랜드 제명해라, 불참시켜라. 어디 그 흑인 차별하는 남아공이랑 같이. 그렇죠. 남아공은 당연히 이제 제명돼서 못 오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IOC가 거부를 해요. 뉴질랜드는 그냥 경기 하나 한 거야. 뭘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국가 26개 국가가 이제 보이콧을 선언하고 불참을 해버립니다. 26개 나라나. 예.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가 이제 불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몬트리올 올림픽은 이제 시작부터 뭔가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그러면 이제 보통 개회 이제 자 올림픽 개최를 선언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국가의 수반 대통령이 이제 하는데, 여기서는 뜬금없이 이제 엘리자베스 2세가 나타납니다. 보면 퀘벡인데? 예. 캐나다 총리는 뭐 하고? 영연방 국가였기 때문에 형식상 국가 수반은 이제 영국 여왕이시죠. 보면은.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2세가 개회를 선언하는데 또 재밌는 거는 엘리자베스 2세가 영어가 아닌 불어로 선언합니다. 퀘벡이 또 불었으니까. 예, 불었으니까. 엘리자베스 2세가 불어도 좀 하는 모양이죠. 영국하고 프랑스는요 어느 정도는 다 해요. 잘하냐 못하냐 차일 뿐이지. 그래서 가끔 이제 영국 총리가 프랑스 의회에 가서
프랑스 불어로 사과 연설할 때도 있어요. 제가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마르세유에서 무슨 축구 대회를 하다가 네. 축구샵을 하다가 영국의 그 유명한 훌리건들이 마르세유를 완전히 그냥 뒤집어 버립니다. 보면은 막 불 지르고 막 프랑스 이 경찰들한테 수습이 안 되는. 그 마르세유도 이제 상당히 이제 아프리카계 이제 주먹 쓰시는 분들이 많은 동네인데 뭐 도저히 대항이 안 되는 정도로 도시를 완전 발칵 뒤집고 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영국 총리가 이제 부랴부랴 이제 프랑스로 건너가서 불어로 사과했어요. 이제 100배 사과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훌리건 애들 때문에 예. 고생이 심하셨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몬트리올 올림픽이 76년 이제 양정모 선수가 이제 최초의 이제 금메달을 따는 어떤 그런 대회로 유명합니다. 보면. 우리나라 최초 금메달이 이때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정모 선수는 뭐 오래오래 정말 길이 남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명성을 이제 얻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올림픽이 이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입니다. 모스크바 올림픽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당시에 그 소련이 이제 야심차게 이제 준비한 이제 올림픽이었어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복권을 열심히 팔았습니다. 원래 이제 소련 국민들은 복권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세계적인 복권 국가였습니다. 유일한 낙이 술 마시고 복권 당첨. 그래요? 그래서 올림픽 복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경기장도 짓고 막 많이 준비를 했는데 아프간을 침공한 탓에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대규모로 이제 불참을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뭐 냉전이 뭐 심할 때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가면 금메달 딸 것 같았거든요. 양궁의 김진호 선수라든지 뭐 그냥 세계 선수권대회 싹쓸이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요. 가서 금메달 따야 된다. 야 미국이 안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 눈치 보이지. 예. 그래서 안 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예 안 갔고 영국이나 이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다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형태로 국가는 불참이고 개인 자격으로 이제 가는 어떠한 이런 형태로 이제 갔었어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안 된 이제 그런 올림픽인데 북한은 갔겠네, 그죠? 그렇죠. 북한 서방 이제 안 갔으니까 사회주의권 국가들끼리 자기들끼리 잔치를 한 건데. 네. 이때 이제 모스크바 이제 올림픽 때 이제 소련이 이 미시아라는 이제 그 캐릭터 미시아? 예, 마스코트를 내놓습니다. 화장품 그 미시아 말고 예, 이름이죠. 이제 불곰인데 너무 이뻐요. 지금까지도 이제 올림픽 마스코트 중에 최고로 꼽히면 이 친구예요. 이때 모스크바 올림픽에 미샤라는 이름의 이제 불곰을 캐릭터로 만든 이제 있는데 너무 귀엽게. 그래요. 야 이게 구소련에서 이렇게 귀여운 거 나올 수 있어? 뭔가 웅장하고 장엄해지는 것만 나올 것 같은데 되게 귀염귀염한 마스코트를 만들어서 또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보면은. 자, 그게 1980년 모스크바. 예. 그리고 이제 84년 LA 올림픽. LA 올림픽은 당연히 장군멍군이라고 또 사회주의 국가들이 또 다 이제 불참을 그랬구나. 하는데 중국이 또 쌩까고 또 자기는 또 참가를 하는 중국 들어갔어요? 네, 독자 노선을 이제 걸었고 이때 이제 LA 올림픽이 이제 흑자 올림픽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이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LA 올림픽은 거의 새로 짓는 거 없었어요. 기존 건물 활용하고 있는 건물 대학 체육관들 고쳐서 쓰고 그리고 그 자원봉사자들을 개념을 이때부터 도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LA가 올림픽을 개최를 하려고 몬트리올 옆 나라 캐나다를 가서 보니까 이걸 다 돈 주고 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많은 인건비가 나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동원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 자원봉사. 이때서부터 자원봉사가 우리한테 익숙해지는 거죠. 볼런티어. 예. 그리고 이제 올림픽 상업화. 이제 돈에 눈이 멀었다. 한 게 이제 이 시기부터입니다. 이제 중개권료 막 올리고 휘장 사용료로 이제 막 받고. 이때부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너희들 그 스폰서 아닌 애들은 경기장에서 출입 금지. 그러니까 뭐 코카콜라만 돼, 펩시콜라는 안 돼. 이제 이런 게 이제 이 시기였고. 메인 스폰서들 뭐 이렇게 독점적으로 하고. 예. 그러니까 미국식이었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88 서울 올림픽. 예, 88 이제 다 뗄나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꿈나무도. 뗄나무. 예, 뗄나무가 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88 올림픽은 우리한테는 뭐 응답하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1988. 예, 뭐 되게 이제 유명한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올림픽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현대적 의미의 국가 총력전 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을 유치해서 사회와 국가를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유치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게 막 그 몰빵을 하는
어떠한 그런 올림픽이 이제 1988년 서울 올림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예. 사실 우리나라는 1988년 올림픽 이제 개최를 이제 그 개최지를 결정을 할 때 일본 나고야가 나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 다 나고야가 1등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88년을 양보하고 96년 또는 이제 2000년을 노려보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보면은. 네네네. 근데 이제 당시에 이 외교부 장관 뭐 노신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만약에 88년에 일본에서 하고 나면 12년 만에 다시 아시아에 줄까? 안 줄 것 같아. 그리고 그때 되면 지금 개혁 개방 이제 시작한 중국이 커서 중국이 하겠다 나설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우리한테는 영원히 못할지도 몰라. 그래서 그냥 해라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정주영 할아버지를 비롯한 이제 뼈를 묻고 와라. 라고 해서 이제 그 바덴바덴의 기적을 만들죠. 이제 그때 뭐 야사들도 많더라고요. 야사들도 많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어떤 패턴이 형성된 게 이제 이 시기부터입니다. 이제 그래서 뭐 서울 올림픽은 이제 많은 걸 바꿔놨죠. 특히 서울을 완전히 재탄생시켰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뭐 올림픽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때 보신탕 집들도 많이 좀 눈에 안 보이게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계동 이런 지역들은 이제 철거 수많은 철거들이 있었고 저 어릴 때도 참 동네들이 많이 헐려 나갔어요. 보면은 여기저기 그런 것도 있었고. 외국 사람 들어오는데 깨끗하게 보여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당시에 이제 손에 손 잡고 핸드 인 핸드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올림픽송으로는 최고다 이런 평가를 아시아나 그룹이었고 IT 발전의 어떤 원동력이 됐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아요. IT? 왜냐하면 올림픽 종목이라는 게 은근히 IT랑 연관이 많아요. 수많은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그러면 정밀하게 측정을 하잖아요. 누가 이겼냐, 졌냐. 그러면 그 정보를 취합을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뿌려줘야 돼요. 빠르게.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이 다 각 경기장에서 알아서 손으로 해서 전화 또는 칠판 아니면 그나마 발전한 게 팩시 이런 거였는데 이 88년 올림픽 때부터 이 통신망을 통한 컴퓨터로 그래서 프레스센터에 이 단말기가 있어서 기자들이 두들겨 보면 바로바로 기록이 등장하는 KBS 본관 옆에 그 저 IBC 센터가 그때 만들어진 거죠. 보면은 정말 국가적 역량을 모아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HD 방송도 이 당시 이제 시작이 됐고요. HD가 이때 나왔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HD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없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의 이제 HD를 이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NHK 쪽에 보면은 이때 이 HD 방송 이제 소스들이 있어요. 보면은. 당시에는 이제 뭐 동서 이제 화합의 어떤 장이다라고 했는데 북한이 이제 불참을 하면서 에티오피아랑 이제 뭐 쿠바 등 한 7개 나라 정도가 불참하기도 했었고 사실 우리가 제일 자랑스러워야 됐던 거는 88 올림픽이 이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을 애매한 형태가 아니고 정식으로 올림픽 이후에 어떤 장애인 대회가 연달아 이어지고 그거를 올림픽 수준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일깨워준 첫 번째 대회였어요. 그래요? 저 어릴 때 기억나요. 7년 동안 올림픽 하다가 드디어 올림픽 개최하고 나니까 온 국민들이 다 이렇게 허탈한. 올림픽 끝나고 나니까. 그랬는데 텅 빈 장애인 올림픽 이게 뭔가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막 구름처럼 사람들이 가서 이제 자리 메꿔주고 응원하고 사실 그러면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했던 이제 그런 대회였습니다. 1988년 이야기하다 보니 참 옛날에 또 아련한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때 뭐 저 심판 뭐 불만도 좀 많았죠. 뭐 복싱 같은 거 내가 왜 금메달이야 막 하는 경우도 있었고 내가 이겼는데 그다음에 칼루이스의 이제 벤 존슨의 또 약물 이제 사건도 있었고 벤 존슨이 양보를 했었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우습게 알았죠. 다시는 우습게 알지 마라. 뭐 그때 도핑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 한국이 도핑 테스트 해봐야 뭐 어떻게 잡아내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딱 잡아냈죠. 보면은. 올림픽이 이제 88년까지 봤습니다만 뭐 그 뒤로도 여러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올림픽이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과거에는 4년에 한 번 하는 이 스포츠 종목이라는 게 되게 전 세계적인 흥미를 끌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재밌는 게 많아졌어요. 스마트폰, 뭐 넷플릭스, 그렇죠. 모든 종목들이 사실 요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IOC 체제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거죠. IOC 사실 IOC도 이렇게 웃긴 집단이에요. 생각해 보면 IOC 그 위원, 국제 IOC 위원이 이제 오면은 국가 원수에 준하는 대접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묵는 숙소에 국기들 개항해주고 근데 자기들끼리 정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물론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국가 수반인 경우도 있고 뭐 왕족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우는 해줘야 되지만 네네. 너희들이 뭔데? 이런 것도 있는 거죠. IOC 약간 뭐 비리도 뭐 많고요. 이런 사건도 많았죠. 그렇습니다. 피파와 IOC가 이제 맞아. 어떻게 보면은 한 20년 아주 황금기를 누리다가 네. 이런 이런 이제 독직, 그러니까 뭐 뇌물수수 이런 문제에 좀 휘말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가 한창 폭발하면서 발달할 때 IOC 그다음에 피파가 엄청 돈을 막 많이 끌어갔죠. 벌다가 이렇게 긁다가 지금 이제 스마트폰 시대 되면서는 예. 조금 어려워지고 약해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시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점점 종목이 많아지고 비대해지다 보니까 개최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당장 북경 올림픽만 해도 그 우리의 그 가슴 벅찬 야구 전승에 빛나는 네네네. 경기장 지금 폐허돼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뭐 2004년 뭐 이런 올림픽 아테네 올림픽 이런 데들 보시면 다 폐허돼 있어요. 왜냐면 그 나라에서 쓰는 종목들은 괜찮지만 아닌 종목들이 너무 많고. 하긴 지금 저 평창에 무슨 저 스키장도 그렇죠. 뭐 그렇게 됐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비대해지고 돈은 많이 들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간소화하고 이런 노력은 하지만 도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유치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걸 해봐야 득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IOC도 예전처럼 이제 야 니들 와서 PT 해봐. 그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 예전에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PT장에서 붙었잖아요. 뭐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IOC도 그냥 그때 정말 화들짝 놀란 거예요. 국가 수반 둘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겠다고 와서 경쟁을 하는 모습 보고 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라고 해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국가 수반 PT는 없어졌어요. 그래요. 네. 국가 수반이 PT하면 좀 아무래도 그들도 좀 부담은 좀. 쫄리죠. 막 저기 홍차 앞에 딱 놓고 이제 푸틴 형님 이제 홍차를 또 왜?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올림픽은 이제 2021년 참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떻든 간에 지금 뭐 2024, 28, 32 정해놨으니까 이제 가긴 갈 텐데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세계 평화와 함께한다. 그 다음에 4년을 준비한 그 선수들의 어떤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열정, 피땀 눈물 이런 건 또 사람을 또 움직이는 또 맛이 있으니까. 그렇죠. 또 막상 또 시작하면 또 열심히 보는 이런 종목이니 올림픽은 그래도 또 200년까지 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 선수들이 정말 그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둘 때 이럴 때 보면 그건 뭐 아무 각본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각본 없는 어떤 드라마에 그렇죠. 다들 울고 웃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야말로 진짜 사람들을 많이 감동시키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 힘은 분명히 좀 여전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과거처럼 아주 뭐 파워가 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자, 올림픽 관련된 아주 재밌는 얘기들. 옛날 이야기 하다 보니 참 옛 생각이 많이 납니다. 마침 또 올림픽 요즘 열리고 있어서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려봤고요. 또 이렇게 그때그때 재미난 거 생길 때마다 또 우리 박사님 모셔서 재밌는 얘기 좀 계속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